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코로나 대유행 얘기가 나오는 현실이 참 씁쓸하네요. 저는 감기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은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생각하는 인간은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세계적인 뇌과학자 모기 게니치로가 전하는 창의적인 삶을 만드는 두뇌 사용법. 기억에만 머무르지 마라. 생각해내는 뇌의 회로를 사용해 생각을 떠올려라. 케임브리지 대학교 소니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소 출신인 뇌과학 선구자 모기 게니치로의 신작. 아침의 재발견, 좋은 인생이 좋은 질문을 만든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벗어나는 뇌의 습관 등 수많은 뇌과학 전문서로 국내 독자들을 만나온 저자는 생각하는 인간은 기억하지 않는다에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필요한 뇌 사용법을 제시한다. 기억하는 뇌에 머무르지 말고 생각해내는 뇌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이 책은 뇌 속에 축적된 방대한 경험으로부터 현재의 삶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떠올리라고 말한다. 생각해내는 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창의적인 삶을 만드는 방법이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인 것이다. 처음 이 책의 제목만 접했을 때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책을 읽어보니 기억만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더 의미가 전달되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뇌 속에 많은 정보를 집어넣는 것보다 생각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이 책 내용의 핵심인데요. 필요한 정보를 열심히 메모해 놓지만 다시 찾아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메모를 다시 꺼내보고 정리하며 나의 생활에 적용을 해야 비로소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책은 메모를 다시 꺼내보는 것처럼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정보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실생활에 적용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1장 뇌는 쉽게 집착한다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1장 뇌는 쉽게 집착한다. 뇌의 장점과 단점. 우리는 어떻게 커왔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특별히 의식하지 못한 채 학년 주의를 강요받아 왔다. 5학년 다음에는 6학년,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간 다음 또다시 대학교에 진학한다. 인생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나이와 더불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순응하다 보면 곤란한 일이 생긴다. 55세 정도가 되면 회사 생활도 슬슬 끝을 향해 가고 60세가 되면 정년을 맞아 재고용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신체적으로 건강한데도 인생을 서서히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운이 빠진다. 정년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60세에서 65세로 기준이 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나이가 되었다고 갑자기 생물로서의 능력이 쇠퇴하지는 않는다. 만약 60대 후반에 신체적으로 쇠약해졌다고 느낀다면 그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 대한 사회나 회사의 대우 방식이 급격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아직 일할 힘이 있는데도 정년이 되면 일할 능력을 상실하기라도 한 듯이 각종 사회제도로부터 제약을 받는다. 그러면 뇌는
그렇단 말이지. 하고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힘을 빼버린다. 뇌는 외부 환경이 강요하는 상황과 고정관념에 쉽게 집착하는 특성이 있다. 이를 순순히 따르다 보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빛을 보지 못한 채 끝나버릴 수 있다. 아이들은 소꿉놀이나 공주놀이, 술래잡기를 할 때 무엇을 흉내내며 상황에 맞게 순간적으로 역할을 바꾼다. 일종의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건 역시 뇌가 상황에 잘 적응한다는 증거다.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는 나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느끼기 마련이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거나 다양한 삶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뇌는 상황에 맞춰 활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 능력을 통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때문에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과도하게 조정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 엄마라는 역할이 주어지면 엄마다워지거나 회사원에게 어떤 직위가 부여되면 그 직위답게 행동하게 된다. 이를 성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집착하면 내면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엄마와 부장이 완전히 동화되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잊어버리면 그 전에 자신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오로지 한 개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움을 획득하려는 것은 뇌의 버릇이며 이는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다. 뇌는 관계에 약하다. 우선 뇌의 균형에 관해서 생각해보자. 현대인은 외부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이 부여한 상황에 자신을 맞추는데 매우 능숙하다. 그에 비해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생각해내고 성장시키는 능력은 부족하다. 이들 능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면을 재정비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보다 외부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해부학자이자 나의 스승이기도 한 요로 다케시는 후자에 속한다. 그는 언젠가 명함 한가운데 크게 도쿄대학 교수라고 쓰고 직함을 새기는 위치에 작게 요로 다케시라고 쓰는 쪽이 낫지 않을까?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명함을 건네면 직함만 보는 행위를 비꼬는 위트였다. 도쿄대학의 교수 외에도 많은 일과 취미가 있는 그에게 교수라는 지위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의 사상이 구체화된 윤회로는 도쿄대학의 교수로서 쓴 책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이 책을 볼 때 그의 교수라는 직함에 주목한다. 당신은 직분이나 지위에 집착하지 않는가? 직위가 아닌 다른 요소를 채워나가고 있는가? 학교나 직장이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며 지내는가? 최근에 가족과 놀러 간 적이 있는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친구를 만나는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의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가? 먼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주변을 살펴보자.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상황과 관계 속에 놓여 있다. 가족과 취미, 과거의 시간 속에서 각각 다른 관계가 있고 SNS 같은 곳에서는 회사에서와는 전혀 다른 인격으로 자신을 표현하는가 하면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도 있다. 당신은 모든 관계와 상황에 고르게 대응하고 있는가? 학교나 회사에서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환경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하나의 관계만을 중시한다면 그 관계가 사라졌을 때 받는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회사의 직위만을 중시하면 일을 그만두었을 때 자신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망연자실할 것이다. 하지만 가족과 취미, 친구가 있다면 또는 SNS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인생은 2배, 3배, 4배 더 즐거울 수 있다. 한 번의 좌절이나 변화에도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한 관계가 사라졌을 때 큰 영향을 받는 건 다른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나 상황이 여럿일수록 그 영향력은 전체에서 일부분만 차지한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빛을 발하지 못한 관계나 상황을 발견해 힘을 고르게 쏟아보자. 스트레스에 강해지거나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다. 다움에서의 탈출. 앞으로는 남자다움, 여자다움 등 온갖 다움을 걷어내는 시대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걸치는 다움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나이다. 사람들은 10살을 기준으로 나누는 10대, 20대라는 세대 구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권에서도 20, 30, 40과 같이 10진법으로 구분하는 습관이 있다. 10살마다 뭔가 달라진다는 데는 근거가 있을까? 현대인은 10진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보통 나이를 10, 20, 30, 40, 50 같은 단위로 나누지만 자연수에는 이와 같은 방식의 구분이 없다. 이진법으로 구분하는 경우 16세 다음은 34세이고 그 다음은 64세가 되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해도 좋았을 것이다. 특히 많은 여성이 20대 안에 또는 30대 안에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 구분도 10진법에 의한 것일 뿐이고 20과 30이라는 숫자에는 의미가 없다.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하는 나이 역시 20세인 나라도 있지만 18세인 나라도 있다. 20이라는 숫자에 무게를 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아직 몇 살이기 때문에, 이제 몇 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거나 저 사람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사귀기 쉽다, 세대가 달라 사귀기 힘들다는 식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능력이나 인물을 나이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연령차별이라고 한다. 연령차별은 남녀차별과 마찬가지로 철폐해야 하는 심각한 차별이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사용자가 몇 살인지에 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초등학생이 소설을 써서 발표하고 할머니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인터넷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곳이다. 발언 기회도 누구에게나 있다. 어린이도 나이 든 사람도 발표할 수 있고 간단히 할 수 있다. 세계는 나이가 상관없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는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인생의 과제를 즐겁게. 현재 나는 50살이 넘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5살 어린아이로 살아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곧 몰입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몰입은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정의한 개념으로 모든 과제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5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신선하게 느끼고 깊이 빠져들어 실증을 내지 않는다. 온종일 몰입 속에서 산다고도 할 수 있다. 몰입을 하면 그 과제와 하나가 되어 시간의 흐름도 자신의 존재도 잊은 채 최대한 즐길 수 있다. 물론 이런 상태를 지속한다는 게 한 가지 일만 계속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과제에 실증이 나면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음식을 먹는 등 어떤 과제를 하든 하루 종일 시간을 잊고 즐긴다는 뜻이다. 먹고 자는 행위를 포함해 우리 인간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무엇이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주어지는 어려운 임무만을 과제로 보지 않고 인생의 모든 일을 과제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여러 상황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는 일도 과제이지만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일도, 밥을 맛있게 먹는 일도, 그리고 잠을 잘 자는 일도 과제다. 한 가지 과제가 질리면 다음 과제로 넘어가 끊임없이 새롭고 즐거운 시간을 이어갈 수 있다. 5살 어린아이의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틀에 박힌 꼰대 시절이 있었다. 오히려 젊었을 때 더욱 그랬다. 대학생은 대학생다워야 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나비를 쫓아다니며 나비 연구에 몰두하기도 하고 책 읽기에 흠뻑 빠져 사는 등 몰입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어른들의 나쁜 영향을 받아 다움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도쿄 대학에 다닌다고 엘리트주의에 빠져서는 거들먹거리기도 했다. 나의 뇌가 그 상황에 지나치게 적응하고 반응한 것이다. 지금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젊어도 꼰대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꼰대였던 사람도 5살 아이로 되돌아갈 수 있다. 생각을 전환하면 누구나 5살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연령차별. 계속 5살 아이로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나이에 집착할까? 연령차별은 왜 발생할까? 기본적으로는 몇 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한다와 같이 옛날부터 전해지는 관습에 연연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나이로 구분하는 버릇이 있다. 2017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테드 컨퍼런스에서는 연령차별을 끝냅시다라는 대담이 크게 호응을 얻었다. 뉴욕의 작가이자 활동가인 1952년생 애슈턴 애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우리는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 여러 가지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이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연령차별을 끝내야 합니다. 그녀의 발언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서 호평을 받았다. 맞아, 나도 그런 처우를 받은 적이 있지. 역시 그건 옳지 않아. 사람들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연령차별주의는 세상에 만연해 있다. 일본에서는 이력서에 우선 나이를 적어야 한다. 또 35세 이상이면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런 행위는 미국에서는 차별이고 위법이다. 35세가 되면 도대체 지금까지와 무엇이 달라진다는 말인가? 증명사진을 이력서에 붙이는 것도 불법이다. 얼굴과 나이가 일자리를 얻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이를 기재하거나 사진을 붙이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요소에 따라 인간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편견을 지닌 사람이다. 유감스럽게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일본은 연령차별이 강한 나라다. 하지만 어느 문화권에서나 연령차별은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연령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다. 모든 국가에서 나이 든 여성보다 젊은 여성을 우대하고 환영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관습에 의문을 나타낸다. 당신은 나이 때문에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나? 당신도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이를 묻지 않는가? 만약 묻는다면 어째서인가? 다른 사람의 나이를 신경 쓰는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이유는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이 안고 있는 그 불안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이다. 우리는 나이 드는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점점 더 비참해진다고 여긴다. 이에 대해 애플 화이트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젊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싫어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시기도 나이가 지긋해졌을 때다.
행복도는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게 아니라 U자 형태를 이루는 것이 그 증거다. 우리는 나이 드는 일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제멋대로 불행해야 한다. F. 화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이 불행을 느끼는 건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여성차별 때문이며, 나이 든 사람은 쇠약해지는 몸과 인지기능 때문이 아니라 연령차별 때문에 불행하다. 왜 젊은이와 연장자를 차별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할까?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자신이 놓인 상황에서 배우는 힘과 대처 능력이 풍부해진다. 이 같은 좋은 점이 많은데도 그걸 보지 않고 비참하다고만 생각할까?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했을 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평생 교육을 위해 대학으로 돌아가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노인에게 배울 힘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이 나이를 이유로 취업이나 결혼을 못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한다면 다음의 저주에 사로잡힌 사회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잊어야 할 성공 체험. 젊은 사람은 미래의 자신을 위해 나이 든 사람의 생각을, 연장자는 과거의 자신을 위해 젊은이의 생각을 가지는 게 좋다. 한 인간 속에 갓난아이에서 노인까지 모든 연령의 사람이 존재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상상하는 힘과 과거를 떠올리는 힘을 이용해 지금 나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는 50살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고착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에 놀란 나는 처음으로 도쿄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50살부터 60살까지 10년 동안은 10살이 되기까지 지냈던 격동의 나날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0살이 될 때까지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을 뿐더러 무엇을 보거나 들어도 늘 새롭고 모든 게 배움이었다. 누구나 그 나이 때는 심한 변화를 겪는다. 이에 50살에는 왜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 해본 적 없는 일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로부터 5년 후에는 죽을 힘을 다해 처음으로 영어로 책을 쓰고 영어권 국가에서 출간도 했다. 마치 5살 시절로 돌아간 듯한 경험이었다. 운 좋게 많은 책을 출간한 일본의 출판 환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성공 체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200여 권의 책을 출간했더라도 영어로 좋은 글을 쓰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결국 나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소개부터 시작했다. 전혀 모르는 일을 하고 경험치가 없는 바탕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5살 아이의 힘이다. 50살부터든 80살부터든 지금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가능하다. 5살 아이를 기억해낸 다음 틀에 박힌 방법을 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이 인생 후반전을 맞은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 정도의 속도로 이만큼 해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으니 앞으로 나의 인생은 대체로 이런 정도가 되겠지라며 예측하고 있지 않은가? 젊어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당신이 15살 소년이나 소녀라면 앞으로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15년 인생의 연장선상이 될 거야 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경험이 쌓이면 사물의 동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인생에도 그런 방식을 적용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삶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도 계속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건 제약이다.
이 제약을 활용해 자유로워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이 제약을 이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라며 도전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쓰기 쉽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규칙을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나답게라고 생각하는 일 자체가 자신의 미래를 제한하거나 규정한다. 과거의 성공 체험에 사로잡혀 인생이 고착화하기 시작했다면 그 경험을 과감히 잊어버리자.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일에 도전하자. 과거에 하고 싶었지만 포기한 일을 생각해내 새로운 자신을 개척하는 일이 중요하다. 인생은 하나의 가설이다. 다움이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나는 젊은 학생들을 만나면 모든 건 가설이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할지, 장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를 현 시점에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생각은 지금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 실상을 알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얼마 전에 한 중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 나중에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 학생에게는 금융이라는 세계가 빛으로 가득 차 보일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현 시점에서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이다. 어디까지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일단 해보고 마음이 바뀌면 다시 새롭게 계획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라는 모든 생각은 가설이다. 나의 경우에도 현재 직업인 뇌과학자는 가설이다. 5년 후에도 뇌과학자로 활동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나는 오래전부터 뇌에서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가장 흥미가 많았다. 아마도 이에 대한 생각은 평생 멈출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5년 후에도 아직 뇌과학자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 소설을 쓰면서 의식에 관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시간이 흘러 인생 후반에 접어들면 무슨 이유에선지 가설을 현실로 착각하기 시작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밖에 하지 못할 거야 라며 인생에 대해 어두운 예견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어두운 전망을 믿을 필요는 전혀 없다. 문제는 본업이라는 사고방식 자체에 있다. 나는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나에게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나는 각각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어느 게 가장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우선순위 같은 건 없다. 취미나 부업은 없어도 본업은 있어야 한다며 취미나 부업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상황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고 본업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은 본업도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정규직, 비정규직, 상근, 비상근 같은 구별도 불필요한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5살 아이의 삶은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곧 젊음이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생에서 즐거운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시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뇌의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립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적 인정을 받는 성공을 이루자는 관점이 아니라 인생은 모두 가설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뇌에 부족한 영양소를 찾고 자신만의 기쁨을 발견해 창의적으로 100년을 살 수 있는 힌트를 구하자. 우선 다움의 가면을 벗고 5살 시절을 떠올려 보자. 1장 핵심 내용. 뇌는 외부에서 규정하는 상황에 쉽게 집착한다. 현대인은 외부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 데 능숙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생각해내고 성장시키는 데는 서툴다. 무의식 중에 어른다움, 아이다움, 노인다움, 남자다움, 여자다움 등의 다움을 가장한다. 과거의 성공 체험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한다. 지금의 인생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미래에도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집착하는 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더 이상 나이나 지위를 규정하지 말자. 인생의 과제를 찾고 즐기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앞으로 10년을 0에서 10살 아이와 같은 에너지로 살아보자. 지금까지 만들어 온 규칙을 깨보자.